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는 시간, 김서영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70년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온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산골 마을, 이곳이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터전이었지요. 오늘도 고마워라. 서영이 엄마 손은 정말 약손이야.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배탈이 나면 그녀가 우린 감초차를, 감기에 걸리면 생강과 대추를 끓인 차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서영은 마루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말린 약초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이도, 소희도 이런 걸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서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 소희는 해외에 나가 있어 1년에 몇 번밖에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준호가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오면 그녀는 정성껏 전통 치유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차는 왜 이렇게 쓴맛이 나요? 몸에 좋은 건 대부분 쓰단다. 하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단맛이 느껴질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영은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지요.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이 소중한 지식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손자 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곧 방학이에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서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와라라. 할머니가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게. 그날 밤 서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변화가 그녀가 평생 소중히 지켜온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도. 준호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척 행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딸 소희가 남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인사를 건넸지요. 그 뒤로는 조카 몇 명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아이고, 소희야. 언제 들어왔니?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서영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고 눈빛도 차가웠지요. 어머니, 우리가 이번에 온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예요. 소희는 거실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는 것도 불안하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무슨 소리니? 서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순간 서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녀가 7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평생 갖고 온 약초밭을 버리고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왜 이 집을 떠나야 하니?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 현실을 봐야 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팔면 좋은 돈이 될 텐데. 그냥 놔두기엔 아까워요. 서영은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준호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서영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말이 맞아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되거든요. 준호까지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서영의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내 집이란다.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조카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고 편해요. 집값도 지금이 최고라던데 나중에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서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지요. 내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서영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요? 어차피 결정하실 건데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짐이 되는 걸까?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함에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영은 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딸이 후견인이 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급히 동네 이장에게 상의했습니다. 이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장은 편지를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이 할머니, 이건 큰일이네요. 이걸 허가받으면 할머니 재산을 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치매 같은 병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법원에 신청한 거예요. 그럼 딸이 할머니 대신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서영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딸이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해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이장의 조언에 따라 서영은 마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세상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최소 몇백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서영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길 확률도 낮다니 평생 믿었던 가족들이 자신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그날 밤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말이지요. 가족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들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서영이가 아니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소장이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요. 법원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을 이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서영이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딸이 어제 마을회관에 와서 저한테 부탁했어요. 할머니가 치매 기가 있어서 혼자 살기 위험하다고. 마을에서도 증명서를 써달라고요.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지요. 할머니가 얼마나 멀쩡하신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락할 것 같아요.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후에 면사무소 직원이 찾아와서 서영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치매 검사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검사는 받은 적 없어요. 필요도 없고요.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원은 정중했지만 서영은 불쾌했습니다. 검사 받을 생각 없습니다.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면사무소에서 연락받았어요. 어머니가 검사 받기를 거부하신다고요? 내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니? 어머니, 지금 상황을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더 불리해져요. 소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불리하다니. 무슨 소리야?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머니가 비협조적이었다는 것도 고려된다고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서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이미 변호사와 상의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를 구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혼자 싸우자니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아,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을 때는 지혜를 써야 한단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이웃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요. 김씨 할머니, 당뇨에 좋은 차예요. 꾸준히 드세요. 박씨 아저씨, 이 연고 무릎에 발라보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평소에도 이웃들을 도왔지만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서영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거든요. 서영이 할머니, 우리가 들으니까 딸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며? 그게 사실이야. 할머니가 치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보다 정신이 더 맑으신데.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받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서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할머니, 우리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이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두 할머니 편이에요. 영숙이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였지요. 우리 마을의 보물 같은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내몰 수는 없어요. 할머니 약초 덕분에 병원비 얼마나 아꼈는데. 법원에 탄원서라도 써야겠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이웃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려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영은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요. 법원에 보낼 탄원서였습니다. 나는 김서영입니다. 72년을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편지를 쓰다가 서영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의 배신에 상처받고 절망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7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서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서영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법원에 갔지요. 이장과 영숙이 할머니 그리고 동네 주민 5명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의사 선생님이나 다름없어요. 치매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장이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서영의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고 증언했지요. 판사는 서영에게 직접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이 약초들의 효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서영은 자신이 가져온 약초들을 하나씩 들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지요. 충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서영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지요. 할머니,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했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딸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가 이겼지만 끝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니? 우리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 소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왜 이렇게까지 하니? 나는 내 엄마인데. 엄마라서 더 걱정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혼자 있으면 언젠가 큰일 날 거예요. 그래도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뵐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 말을 안 들으시니까. 소희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서영이 불렀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말로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지요. 손자 준호도 할머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서영의 생일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준호가 아픈 건 아닐까? 서영은 걱정이 되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희야, 제발.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가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집을 택할 것인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없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까? 서영은 자신이 직접 우린 감초차를 마시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서영아, 너무 혼자 있지 마라. 우리라도 있잖아. 고마워, 영수가. 그런데 가족이 없으니까 허전해. 가족이 꼭 혈육이어야 하나? 우리도 가족 같은 사이잖아. 영숙이의 말에 서영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맞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날부터 서영은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안부를 물으러 왔고 서영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가져다 주었지요. 할머니 덕분에 혈압약을 끊었어요.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의 고마운 말을 들으며 서영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꼈습니다.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아픈 이별이 있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이웃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얻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할머니께. 편지를 열어보니 손자 준호가 쓴 글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지만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잊은 적은 없어요. 대학 진학하면 꼭 할머니 집에 놀러 갈게요. 할머니의 약초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만큼은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날 밤 서영은 편지지를 꺼내 준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야,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단다. 하지만 무리해서 오려 하지 마라. 내가 할머니를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여전히 이곳에서 약초를 키우며 잘 살고 있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와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약초밭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내일도 이 식물들을 돌보고 이웃들과 따뜻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가족들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편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매일 아침 약초밭에서 하루를 시작했지요. 이제는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집 영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영을 찾아오고 있었지요. 영희야, 어머니 혈압은 어때? 할머니가 주신 차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람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서영에게 제안한 일이었지요. 서영이 할머니의 약초 지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한 강좌 같은 거예요. 젊은 엄마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저희 아이가 감기에 걸릴 때마다 약국보다 할머니 집을 먼저 찾아요. 우리 남편도 할머니 차 마시고 위장병이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에 서영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강좌가 열린 날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감기에 좋은 차는 생강, 대추, 계피를 함께 끓이면 됩니다. 서영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배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매실차를 끓여서 조금씩 먹이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더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지요. 강좌가 끝난 후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셔서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서영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해주려 했던 지식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서영의 강좌는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할머니, 저희 마을에서도 강좌를 열어주실 수 있나요?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서영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이제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영숙이 할머니가 농담을 했습니다. 무슨 유명 인사야. 그냥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문 앞에 선 것은 손자 준호였습니다. 키도 훨씬 커 있고 얼굴도 성숙해져 있었지요. 준호야. 서영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제 자유롭게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준호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오지 못해서요. 괜찮단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는 며칠간 할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약초밭을 돌보고 산에서 나무를 캤지요. 할머니, 마을에서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셨다면서요? 선생님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는 것들을 나누는 것뿐이야. 대단하세요. 할머니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 서영은 뿌듯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원한다면 할머니가 아는 것들을 모두 가르쳐 줄 수 있어. 네,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지식을 이어받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준호와 함께 약초 정리를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정갈하게 담긴 약초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지요. 이 지식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해. 할머니, 제가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드릴게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떠날 때 서영은 작은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기른 약초들이야. 몸이 아플 때 차로 끓여 마셔. 고마워요, 할머니. 방학 때마다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준호가 떠난 후 서영은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될 줄 몰랐네. 서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준호가 다녀갔다. 내 지식을 이어받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하다. 가족들이 떠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와 있다. 이웃들, 강좌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준호까지.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약초밭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 식물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7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온 서영에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지요.